자, 베이직쌤 8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은 지수, 80페이지가 아니고 78페이지. 오늘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지수 함수를 해봤는데, 지수 함수 이제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녀석, 그 녀석이 이제 결국 지수 함수였죠, 그죠? 그럼 지수 자리에 x를 넣어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게 방정식이고, 뭐 이제 부등호를 넣어서 만든 게 부등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에는 크게 이제 문제 유형이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유형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응용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문제 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저분했네요. 자, 먼저 이제 지수방정식 78페이지 위에 보면은 지수방정식의 풀이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거기 3가지 경우를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A의 어떤 X에 관한 식 제곱은 A의 어떤 또 X에 관한 식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형태로 만들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도 똑같아야 식이 같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은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결국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fx는 gx 해가지고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자, 그 밑에 6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루트 2의 x제곱 은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지수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x가 지금 지수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식을 지금 우리가 잘 노려보니까 지수 법칙을 적당하게 활용해주면은 모두 다 밑이 2인 지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 먼저 우리가 이쪽에 있는 아이고,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 주황색으로. 자, 이쪽에 있는 루트 2의 x제곱.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올릴 수 있냐면은 루트 2의 x제곱이란 건 2의 몇 제곱 형태로 바꿔주면은, 자, 일단 루트는 우리가 그 안쪽에 있는 녀석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2분의 1제곱 안에 지금 2의 x제곱이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지?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써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로 안쪽 바깥쪽으로 있는 건 곱해서 들어가죠. 따라서 이 녀석은 2의 2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2의 몇 제곱 형태로 바뀌게 되겠어요. 그죠? 지수 법칙을 써주면 일단 기억나지? 그죠? 거듭제곱근은 이제 지수 형태로 고치면 루트는 그 안쪽에 있는 녀석이 2분의 1제곱이라고 그랬어. 그걸 써서 이제 풀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변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해볼게. 자, 우변은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인데, 자, 2라는 거는 2의 1제곱이고요, 그죠? 2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자,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 전체 x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지수법칙을 써주면 어떻게 되지? 지수법칙을 써주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 마이너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우변은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차근차근 붙여보면은 최종적으로 2의 1 마이너 x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떻대요? 같대요. 얘랑 같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변을 간단하게 만든 2의 2분의 x제곱이 좌변을 간단하게 만든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을 테니까, 그럼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2분의 x는 1 빼기 x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항시켜가지고 풀어주면은 2분의 3x는 1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얼마구나? 3분의 2구나. 요렇게 이제 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밑을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보고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지수법칙을 써가지고 밑을 똑같게 만들어 일단.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방법. 자, 거기 이제 다시 78페이지 위쪽에 지수방정식의 풀이 해가지고 2번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어떤 단원을 막론하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면 뭐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면 치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A의 x제곱근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아, 얘는 치환시키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거기 79페이지 11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25의 x제곱 빼기 2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1은 0 요런 식이 있어요. 그죠? 네, 요런 식인데 일단 얘는 보니까 25가 5의 제곱이잖아. 25가 5의 제곱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5의 x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고쳐볼 거예요. 자, 25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5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죠. 5의 제곱 전체 x제곱 되고 자, 우리가 지수법칙에 따라서 x랑 있는 자리를 바꿔써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이거 두 개 이제 곱해서 5의 2x제곱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2 곱하기 x로 쓰던 x 곱하기 2로 쓰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5의 x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이걸 갖다 써보면 어떻게 돼요? 5의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되니까 자, 5의 x제곱이 두 번 반복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반복되면 뭐다? 치환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반복되는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치환을 시켜줄 거예요. 5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 예를 들어서 t라고 이렇게 치환해주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 자,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 하니까 이 t의 범위가 생겨요. t의 범위가 생깁니다. t는 어떤 범위를 가지게 되냐면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겠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요거 한번 볼까? y는 5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하나 그려보자. y는 5의 x제곱의 함수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0,1 지나면서 이쪽은 x축이 정선이고 x값이 커지면 한없이 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잖아. 그치? 자, 이 그래프를 보면 y값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y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x축 밑으로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프가. x 자리에 어떤 수를 넣어도 y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요. 그죠? x값이 아무리 음수로 넣어도 아무리 양수로 넣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그럼 지금 요 녀석은 여기 y 자리에 t를 넣은 거랑 똑같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t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0보다 큰 값만 나오겠죠. 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치환시킬 때 지수식은 치환시킬 때 요 범위가 붙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범위 붙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계속 풀어볼게. 자,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면 결국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t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t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럼 이제 간단한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t-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t값은 1인데 자, 이 t값은 0보다 큰 거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죠? 만약에 이 t값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게 나와서 그럼 걔는 근이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행히도 양수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근이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다른 문제들 풀다 보면 이 t값을 구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때는 근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런 문제 나중에 또 연습할 때 한번 볼 건데 어쨌든 간에 t는 1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의 목적은 t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t 자리에 다시 5의 x제곱을 넣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은 5의 x제곱은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x값을 구하고 싶어. 자, 이 x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요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전에 이제 지수랑 로그를 환산하는 걸 배웠어요. a의 x제곱이 b면은 여기서 x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b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지수식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지수에 있는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이렇게 고쳐서 푸는 걸 배웠으니까 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5의 x제곱이 1이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로그 5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로그 5의 1은 얼마예요? 무조건 0이죠. 그죠? 진수가 1이었으면 무조건 0이었어요. 따라서 답은 x값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 풀이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6번 문제랑 11번 문제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한번 쫙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베이직생 78쪽, 79쪽 6번이랑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칠판된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놔야 된다. 특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치환시키면은 지수식은 치환시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양수값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 예? 어? 연필? 필깎이가 있었는데 어디 있지? 샤프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고정한 거야? 자, 다 정리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제 지수방정식 거기 위에 보면 세 번째 형태의 지수가 같은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밑에도 미지수 x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식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이 고정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좀 그 문제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2번 문제.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x-3의 x-4제곱이 6의 x-4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풀이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그 풀이를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수가 똑같으니까 첫 번째로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밑이 똑같으면 될 테니까 첫 번째로 이 식이 같아지려면은 x-3이 6이랑 같으면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x-3이 6이 되면은 그럼 x-3 요것도 6의 x-4제곱이 되고 요것도 6의 x-4제곱이 되니까 식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x 빼기 3이 밑이 똑같아지는 6이라고 나오는 요런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때는 x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9라는 답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되느냐? 또 있어요, 실은. 숨겨진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써먹어 줄 거는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다 라는 요 성질을 좀 써먹어 줄 거야. 그럼 설령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은 어떤 수의 형식은 무조건 1이 되니까요. 그럼 밑이 달라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지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주면 되거든. 여기 x 빼기 4가 동시에 다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빼기 4가 둘 다 0이 되면은, 그러니까 x가 4라면은 4 빼기 3은 마이너스 1인데 그 녀석이 0제곱이 또 이 녀석이 0제곱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미치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아니면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래서 미치 이렇게 다른데 미치 x가 가지고 다른데 지수가 fx와 똑같아. 그럼 얘는 이제 풀이가 두 가지, 그 답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ax가 bx랑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면 돼요. 밑이 똑같으면 같을 거고. 두 번째는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똑같이 뭐가 되면 0이 되면은 값이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것도 한번 풀이를 정리해두고요. 네. 풀이 정리해두고. 자, 다 정리했으면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을 직접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자. 82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82쪽 넘어가서 거기 1번이랑 5번 문제 지금 배운 유형들의 조금 어려운 형태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1번 문제 봅시다.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요 좌변도 2의 거듭제곱이고 우변은 4인데 4도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을 일단 통일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3 더하기 x제곱은 4라는 녀석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전체 x 마이너스 3제곱이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3 더하기 x제곱은, 자, 우변은 요거 지수법칙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랑 x 마이너스 3이랑 곱해질 테니까 얘는 2의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해주면, 그죠? 2배 되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밑이 1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x는 뭐랑 같다? 2x 더하기 6이랑 같다. 요 방정식을, 2x 빼기 6 6이랑 같다.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항 시켜주면은 x는 얼마가 될까?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이 x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밑을 통일시킬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밑의 숫자를 보고 이게 뭐의 거듭 제곱이구나 이거 이제 빨리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에 강조했던 게 간단한 소인수의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는 좀 외우두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외우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자, 2의 거듭 제곱들 한번 외워봅시다.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그 다음에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2의 거듭제곱들 자주 나오거든 숫자들이. 먼저 암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도 한번 보자.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 3의 6제곱은 729. 자, 1000자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외웁시다. 알겠죠? 3은 한 6제곱 정도까지 외워두면 좋아. 자, 그 다음에 5의 거듭제곱 볼게요. 자, 5의 거듭제곱. 5의 1제곱은 5, 5의 제곱은 25, 5의 세제곱은 125, 5의 4제곱은 625. 자, 역시 3자리 정도, 4자리 넘어가기 전에 3자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의 거듭제곱 한번 해보자. 자, 6의 1제곱은 6, 6의 제곱은 36, 6의 세제곱은 216. 여기 정도까지 외워두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6은 이제 4제곱하면 1000 넘어가니까 한 3제곱 정도까지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들은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친근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 책에다가 좀 적어두면서 외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때그때 봐서 계산하려면 조금 이제 계산이 느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다.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5번은 이제 딱 보니까 여기 뭐가 보이죠? 4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보이는데 4x제곱이 보이고 여기 2x제곱도 보이는데 딱 봐도 이제 4의 x제곱이라는 거는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얘는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랑 숫자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x제곱이 지금 반복된 형태란 말이야. 자, 반복된 형태는 뭐 해준다? 치환을 해준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내가 이제 t라고 이렇게 치환을 시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지수식은 치환시킬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범위가 붙는다 그랬어요.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붙는 거 항상 까먹지 말고 붙여줍시다. 알겠죠? 네. 서술형을 쓸 때도 여기 빠지면 여기에 감점이 들어가요. 무조건 붙여주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볼까? 자, 그럼 주어진 식은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t제곱이죠. t제곱 빼기 9 곱하기 t 더하기 8은 0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자, 요 지수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어요. 알파랑 베타라고 놨어요. 자, 이 알파랑 베타는 무슨 값이야? x값이야. x값. x값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치환시킨 녀석의 두 근은 뭐가 되겠어요? 이 녀석의 두 근은 뭐가 되냐면은 t는 2의 x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2x제곱인데 요 x에 들어갈 게 알파랑 베타란 말이야. 따라서 이 녀석의 두 근은 뭐랑 같냐면은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 요게 이제 두 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t값이 나올 텐데 그 t값이 2의 알파제곱이랑 2의 베타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네, 요 부분. 요거도 여러분들 좀 이따가 그 필기할 때 잘 적어두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일단 요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곱해서 8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되는 숫자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있어요? 1과 8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근이 t는 1이거나 또는 t는 8이 나오는데 자, 알파가 더 작은 숫자였기 때문에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도 2의 알파 제곱이 더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이 t가 더 작은 숫자니까 2의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2의 베타 제곱이 얼마가 되겠구나? 8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파랑 베타를 찾아줄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2 알파 제곱이 1이면은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의 몇 제곱이 1이야? 0이죠. 그죠? 네, 0. 마찬가지로 2의 베타 제곱이 8이네. 그럼 베타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필기해두고요. 특히 이제 5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게 별표 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 부분들 잘 정리 좀 해두도록 합시다.
자, 다 정리했으면 이제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두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보면은 자, 밑에도 미지수 x가 보이고 지수에도 미지수 x가 보이는 식인데 이번에는 미치 x로 똑같아. 예, 미치 x로 똑같은 상황인데 얘도 이제 우리가 해가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상황이 존재하냐면 자, 첫 번째로 자, 밑이 일단 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으면 숫자가 같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처음에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 좌변의 지수는 x제곱이고요. 이게 x제곱. 우변의 지수는 4x 더하기 21이니까 자, 그럼 x는 4x 더하기 21을 만족시키는 요런 x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21은 0이 되고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21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7과 3에 7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x 앞에 플러스 붙여서 이렇게 인수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x 값은 7이거나 또는 x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은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음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x는 7이라는 근만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만 근이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얘는 굉장히 간단한데 지수가 달라도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그런 상황이 뭔고 하니까 밑이 얼마면 돼요? 1이면 돼요.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질을 써주냐면은 어떤 수의 1의 몇 제곱은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좀 이용을 해줄 겁니다. 예, 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x 자체가 1이어도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왜? 1의 x제곱이 1의 4x 더하기 21승이라고 써도 어차피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값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이 이렇게 똑같이 1이어야 된다. 따라서 x는 1도 근이 되고요. 자, 그럼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 값은 어떻게 되겠어? 모든 근의 합은 1 더하기 7이 되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곱인데요. 모든 근의 곱이야? 그럼 곱하면 되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합이 아니고 곱이었네. 자, 1 곱하기 7은 7. 다윤이 조는 줄 알았더니 수업 꼬박꼬박 듣고 있네. 선생님의 그 실수를 매의 눈으로 잘 캐치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문제 풀이 시간 좀 가집시다. 자, 80번 쪽 15번 문제 보자. 15번.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지수 방정식을 이제 실생활에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응용하는 문제인데 말이 좀 기니까 한번 잘 읽어볼까요? 자,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C14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자,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아마 한 번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 시간에? 방사성 동위원소, 방광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니? 우리가 이제 그 과학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자면은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성 물질. 우리가 뭐 이제 뉴스에서 흔히 보는 우라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플루토늄이라던가 플루토늄이 PU지 아마 약자가 플루토늄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들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화학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원래 우리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이 원자핵 바깥쪽에 이제 전자들이 쭉 있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원자 하나가, 그치? 근데 이 원자핵 안에 원자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양성자라는 녀석과 중성자라는 녀석으로 이제 뭉쳐져 있거든. 예. 양성자는 이제 양의 전하를 띤 입자고 중성자는 이제 전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전하는 없는데 전기적 성질은 없는데 그냥 질량만 있는 어떤 물질이야. 그런 게 요 아주 작은 핵 안에 엄청나게 뭉쳐있어요. 우리가 원자 하나의 크기는 이만큼이라고 두면은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그러지만은 원자 하나의 크기를 이만큼이라고 하면 원자핵의 크기는 요 전보다 작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점 하나를 확대시켜 보면은 이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뭉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성자는 이제 다 플러스 전하들이란 말이야. 좁은 데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끼리 막 밀어내려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지들끼리 막 밀어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입자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 뭐 이런 행력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얘를 억지로 이제 잡아두고 있는데 이 양성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이제 전기적 변발력 때문에 깨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요. 예, 깨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얘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 확률로 이게 붕괴를 해. 쪼개져. 예, 쪼개집니다. 이게 쪼개지면서 이제 더 작은 원자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게 쪼개질 때 이제 나오는 이 그 입자선을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그래요. 방사선. 그 방사선은 이제 뭐 알파선도 있고 베타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뭐 엑스레이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마선이나 엑스레이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선이라 인체에 닿으면은 치명적인 그 세포 파괴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도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자주 찍으면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병원에서 방사선과에 일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이제 조심을 안 하고 막 일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막 백혈병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네.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가급적 안 찍는 게 좋으니까 평소에 뼈 부러질 운동을 하지 말아라 제발. 네, 엑스레이 찍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게 이제 방사선 물질이고요. 자, 근데 이제 탄소도 지금 문제에서 거기 보면 C14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탄소 안정적인 탄소는 얘가 이제 질량이 12짜리야. 12짜리라서 정확하게 양성자 6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12개가 뭉쳐있는 그런 녀석이 되는데 C14는 얘는 양성자는 6개인데 중성자가 8개예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정한 녀석이야. 그래서 얘도 일정 확률로 붕괴를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그 반감기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100이란 양의 이제 이 C14가 있었어. 예, 이런 탄소가 있었는데 자, 이 녀석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양이 반으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붕괴를 하면서 확률적으로 붕괴를 하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붕괴를 하는데 그럼 이 양이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처음 양이 100이 있었는데 50으로 줄어드는 기간,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그래요. 반감기. 그 반감기가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있냐면 5730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 처음에 이 양이 100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57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원래 양의 반이 납니다. 그럼 또 이 녀석이 50의 반이 나와. 25만큼이 남으려면 또 얼마의 그 기간이 지나면 되냐면 또 5730년이 지나면 돼요. 그럼 원래 양이 100이었는데 그 양의 4분의 1인 반의 반인 25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5730년이 몇 번? 2번 걸린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fx라는 식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공식이 이제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풀면 되거든. 예, 대충 개념은 이런 겁니다. 반감기의 개념이 이렇다고. 어차피 과학시간에 나오다 한번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한번 설명을 해줬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C14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처음 그 C14의 양이 A mg이었을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fx mg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X년 후의 양은 X년 후의 양 fx는 처음 양 A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 얘를 이제 곱해주면은 X년 후의 양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어떤 유물을 발굴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유물을 조사해서 발굴했더니 그 C14가 50mg이 남았는데 근데 원래 처음 양이 400이었어. 처음 양이 400이었어. 그럼 이 유물은 몇 년 전의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 양이 400이었다 그랬으니까 A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다? 400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 X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남아있는 양이 얼마예요? 얘가 지금 50이에요. 50이 남았습니다. 그럼 요 400이랑 5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풀어주면은 fx 자리에 50 넣어주고 a 자리에 400을 넣어줍시다. 그럼 50은 400 곱하기 2분의 1에 5730분의 x 이렇게 나올 거고 양변을 400으로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으로 나와주면은
8분의 1은 400분의 50은 8분의 1이죠. 8분의 1은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8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도 미치 2분의 1이고 얘도 미치 2분의 1이니까 지수끼리 똑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5730분의 x는 얼마? 3이다.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5730이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3, 5, 15, 3, 7, 21, 3, 3, 9 17,190년? 예,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얘는 17,190년 전의 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야, 17,190년 전이면은 구석기 시대인데, 예,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예,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정리 좀 하고. 정리 다 된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78쪽, 79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연습을 좀 합시다.